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 노력은 전부터 있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 위기를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식해야만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경고 속에 실제 지방이 가진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혁신, 균형 발전 분야에서 공직 생활을 보내고 지금은 광주 전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광주 전남 연구원의 박재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미래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광주 전남연구원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에 설립돼서 지난해 30주년을 맞이한 예. 광주 전남 지역의 종합 연구기관입니다. 네. 예. 그래서 30년 됐죠 지금. 예, 30년 됐습니다. 우리 각 지역마다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구원이 우리 있습니다. 연구원이 있죠. 광주 전남이 상당히 오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구 경북 연구원보다도 몇 달 앞서 설립이 됐으니까 예. 전국적으로 보면 한 두세 번째 빠르게 설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전체 연구원 연구 박사급 연구소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가 42명 정원에 예. 현재 현호는 38명입니다. 예. 네, 지금 지방 소멸 그리고 지방 위기라는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광주 전남의 어떤 현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인구입니다. 아, 예. 인구가 1995년을 비교해 보더라도 예. 호남 지역은 약 15%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17, 8%, 15%. 예. 전남만 보면은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 근데 수도권이 약 한 30%가 늘었고요. 예. 네. 충남권이 약 25%가 늘었고, 그 외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약 15%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인구가. 예. 그런데 불구하고 호남 지역은 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1945년에 영호남의 인구 비율을 보면은 1대 0.8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남이 1이라면은 호남이 0.8 정도 됐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보면은 영남이 1이라면 호남이 0.78이었습니다. 예. 근데 2021년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호남을 1이라고 보면 영남이 2.52가 됩니다. 2배 반이 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사이에 호남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었고 전국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은 지금 인구 부족 네.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예. 근데 더 하나 심각한 것은 노령화가 가속화돼 가지고 이미 전남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경우인데 전국에서 첫 번째로 노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출생률은 약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는 하지만은 출생률 자체도 낮기 때문에 우린 전남 애만 들어보면은 제가 부지사를 할 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인구가 185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 180만이 깨져서 178만 정도 됩니다. 오히려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예. 이게 줄어든 것이 더 가속화되는데 그중에 더 심각한 것은 청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광주 전남에서 대학을 나온 졸업자 중에 약 60% 정도가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약 3, 40%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계속 수도권이나
저 영남권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번 뉴스, 네, 지역 소멸 이야기가 지금 그렇죠. 예. 심각한 예. 화두가 되는 겁니다. 전번에 그 뉴스에도 보니까 말이죠. 지역 소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그 각 그 시군구를 봤을 때 그 소멸될 수 있는 시군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전남 지방이다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전남이 가장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시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남이 22개 시군인데 18개 시군이 소멸 위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경북도 경북의 위쪽 그러니까 안동 북부 지역이랄지 경남의 위쪽 북쪽 그 산청 이런 쪽도 인구 소멸 위험지구긴 합니다. 근데 그 가속도가 제일 높은 데가 호남입니다. 네. 지방 균형 발전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실상에서는 어느 정도로 부족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균형 발전을 추구한 본격적으로 추진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걸 제시를 하시고 특별히 이제 그 세종시 행정도시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건설했다 하면서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충청권이 인구가 24% 정도가 늘었습니다. 아까 제가 95년에 비하면은 충청권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네. 24%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있냐면은 재정 투자도 충남에 많이 갑니다. 충청권에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R&D 기관이 수도권하고 충청권에 거의 좀 몰려 있습니다. 영남권도 오히려 적어진 편이고요. 그러면 광주, 전남에 전북까지 포함해서 호남에 R&D 투자나 R&D 기관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또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했더니 지금까지 R&D 투자는 호남은 늘 4%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R&D 투자액의 4% 정도 호남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R&D 기관, 중앙 R&D 기관이 호남에 몇 개나 있느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라북도에 한국식품연구원이 하나 있고요. 네. 전라남도에 세계 김치연구소가 있습니다. 딱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앙의 R&D 기관들은 어디가 있냐? 대전권, 그러니까 충청권하고 수도권하고 영남권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트리다에서 우리 그 에트리 그 분원이 있는데 저희 호남에 분원이 있습니다. 근데 분원이라는 것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네. 박사들이 예를 들어 10명 이내에 있고 다 이 본원의 어떤 통제를 받고 그래서 늘 저희가 보러 아쉬운 것이 R&D 투자를 이제는 낙후 지역 중심으로 많이 해줘야 된다. 작년에 저희가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려고 전라남도에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오창, 그 충북의 오창 지역하고 저희가 경합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택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이걸 공모를 하면은 공모할 때 평가가 그 지역의 SOC가 어떻게 돼 있느냐, R&D 기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수도권에서 가까우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평가에. 그러면 호남 지역은 일단 1번 R&D 기관이 없죠. 2번 SOC가 없죠. 3번 주변에 그만한 그 것을 갖추고 있질 않죠.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졌죠. 발전된 지역이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저희같이 낙후된 지역에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주장은 이제는 낙후도를 50% 이상 감안해라. 그래서 낙후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나 R&D 시설이나 예를 들면은 뭐 SOC 투자나 재정 투자를 하면은 그게 이제 공급을 하면은 수요가 따라오지 않겠냐, 수요를 네. 창출하지 않겠냐. 그 원장님 말씀에서 동감인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강주 전남 같은 경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AI 중심으로 지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투자할 만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할 만한 거니까 예. 그 부분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게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예. 새롭게 투자를 하면 예. 크게 극복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주는 지금 공약에도 보면은 예. 광주광역시를 AI의 중심 도시로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예. 공약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광주에서는 엄청 솔때말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전임 이용섭 시장님께서 SOC나 이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니고 국가에 맞습니다. 대해서 AI 중심 예. 도시를 만들 테니까 그걸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는 나름대로 또 그 AI 중심의 그런 집중 투자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전남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8.2기가 해상 풍력을 만들겠다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8.2기가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원자력 중심으로 가야 된다. 원자력 지금까지 원자력을 좀 줄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원자력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라 합니까? 이런 게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투자는 많이 들어가고 한데 지금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전남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상 풍력이랄지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수위원회에서도 네.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특히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속도 조절하자 이런 쪽으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말씀처럼 풍력 발전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는 그 호남 지방 기본적으로 농업인데 이게 바이오나 6차 산업 쪽으로 갈 만한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가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 그 전남의 공약 중에는 그게 있습니다. 네.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지금 화순에는 백신 특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화순의 녹십자사에서 만든 그 백신 공장이 있습니다. 그 백신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특구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전남은 천연 물질이 많이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약초 예. 이런 예. 개념.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일으키겠다 해서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을 이름을 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바꿨습니다. 전남 예. 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바꾸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들이고 바이오산업 육성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 한전을 포함해서 에너지 기관들이 맞습니다. 나주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도 저는 큰 그쪽 기회인 것 같은데요. 에너지 특구라 해서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에너지의 어떤 수도, 예.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거기가 수도다 네. 할 정도로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에너지공대 예. 소위 한전공대라고 한전공대, 합니다만 예. 에너지공대를 이제 개교를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한전하고 그 계열사들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특구로서 아주 강소 특구, 어떤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남을 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것도 공약에도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 예, 그 에너지 맞습니다. 문제가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프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인프라의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KTX 그러니까 어떤 고속철이 광주까지는 고속철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목포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익산에서 전라선으로 해서 여수까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는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특히 부산하고 목포, 부산하고 광주가 좀 2시간 하여튼 이내에 좀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광주에서 달빛 동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달구벌의 달, 대구. 네. 빛가람, 우리 빛의 도시 광주가 빛광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빛 동맹이라고 해서 광주하고
대구가 늘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빛 고속철도라고 해서 광주에서 대구까지 고속철을 놓자 예, 예. 하는 것을 국가계획으로 해달라 해서 양 시도가 노력을 해가지고 국가 그 교통망 계획에는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21년부터 30년까지 이 그 철도를 고속철을 놓자라는 게 저희 이제 대구하고 광주의 주장인데 국가 계획으로 포함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예타 제도가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예타 제도가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점이 있죠. 일이 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예타 면제를 해달라. 이거야말로 국가의 남부권에 대구하고 광주를 잇는 이런 고속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타 면제해달라고 지금 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예타 그런 측면에는 상당히 면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거기다가 예를 들면 국가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가지고 뭐 대기업도 참여도 하고 네. 외국 기업도 참여하고 그럼 훨씬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SOC 투자를 이제는 수도권이나 아주 많이 발전된 지역에는 민간 투자로 해라. 예. 거기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타를 하면은 1.0이 넘어갑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는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낙후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OC가 잘 안 깔린 지역. 예를 들어 호남 지방이랄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그 SOC가 잘 안 됐다는 게 지금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광주하고 대구의 달빛 철도 같은 경우 영원한 간에 영원한 간의 이런 문제랄지 그다음에 아래쪽 그 부산하고 네. 광주, 부산하고 전남, 목포 이런데 이런 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투입하기 좋겠다. 그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그런 그걸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예, 예. 제안을 했는데 예. 지금 기재부에서는 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7대 공약과 15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 과제들이 제시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를 우선 보면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를 건설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까 예. 말씀. 그 중에 이제 그 안에 보면은 뭐 AI 반도체 특화단지를 네. 조성하겠다. 국가 산업별 인공지능 사업하겠다. 국가 산업별로. 그다음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광주에다 만들겠다. 네. 그다음에 AI 영재고를 광주에다 아, 설립하겠다. 예. 다섯 번째가 AI 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을 하겠다. 전남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 이게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도 있고 해상풍력도 있고 하는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공, 우주, 항공 산업 클러스터를 아. 그 공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하겠다라는 네.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양항을 글로벌 어떤 그 스마트 항만으로 네.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 등 한 7개가 됩니다. 예, 예. 예, 예. 특히 원장님 말씀처럼 공 우주 나로 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주 산업 쪽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7강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확산시키면 우리 전남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게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은 사천 쪽에 주로 있습니다. 예, 사천, 예. 경남 사천 쪽에 있고 항우연 항공우주 그 연구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사 기지는 고흥에 있습니다. 있고, 나로도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은 발사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모여 가지고 네. 집적 단지를 만들고 거기서 직접 이 어떤 그 발사체를 만드는 그런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거기다 만들겠다 네. 하는 게 지금 공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나사처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말이죠. 그런 부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 분산이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사천 쪽에다가 우주 항공청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예. 공약이 그 있습니다. 하니까 그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대전에 있는데 그걸 사천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냐 해가지고 또 약간의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 간 경합이 있고 경합이 또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발사체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이점을 갖고 장점을 그렇죠,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지금 전남에서는 대대적으로 그 지역을 어떤 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근데 노력을 원장님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국가 예산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호남 지방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오질 않았잖아요. 이런 기회에 대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또 글로벌 기업까지 그렇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회 발전 특구 이건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고 미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낙후 지역에 민간 회사가 투자를 하면 예.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특별히 더 감면해 주는 예. 겁니다. 네. 감면해 주니까 몇 개년에 거쳐서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그래서 투자를 낙후 지역에다 이렇게 집중하는 건데 세제 혜택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할 테니까 지역에다가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해라 하면은 이분들은 어디로 주로 가겠습니까? 네, SOC가 잘 갖춰진 곳,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옆에 어떤 집적단지나 이런 것이 많은 곳, 물류가 가까운 곳, 그러면 결국 수도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이라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는 수도권과 어느 일정 이상 발전한 곳은 기회발전 특구를 하지 말아라. 네, 이거 배치 자체를 낙후 지역, 낙후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낙후도를 측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계속 그것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낙후도를 봐서 시범적으로 먼저 제일 낙후된 지역에 기회발전 특구를 허용을 해가지고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낙후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합니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졌겠죠. 이걸 조금이라도 좀 펼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은 정말 중앙정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광전남 연구원은 광주 전남이 어떻게 하면 이 낙후를 벗어서 발전시킬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38명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시도와 함께 해가지고 하여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예.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하는 방안을 대응하고 또 마련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정부가 교육과 산업을 통한 견고한 정책으로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강화된 광주 전남의 상생을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